우리 호남권에 대한 여러 공약들을 대하시는 우리 호남의 시도민 여러분들의 느낌은 맨날 듣던 얘기다. 그리고 사실 대동소이하다 이런 느낌들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실천하고 또 얼마나 그 신뢰를 담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박용진 정부가 그러한 우리 호남 시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서운함 이런 부분들 없도록 끈질기고 장기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지역에서 새만금 얘기는 참 내놓기도 죄송하고 안 하자니 씁쓸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약속됐었던 것들 뿐만이 아니라 100년짜리 장기 비전까지 다 합쳐서요. 새로운 빅플랜을 구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중심지 유치하도록 하겠고요. 대한민국이 자동차 반도체 선박 팔아서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재테크를 통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에 힘을 쏟겠고요. 그리고 호남 전북 지역의 이런 부족한 교통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주 전남은 제가 바이미6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헬스, 2, 3차 전지, 그리고 미래차, 6G인데요. 이게 다 전남에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이 하나씩 있거든요. 나주혁신 지역의 에너지 특화 산단, 한평광산의 미래차, 그리고 광주 장성의 AI 인공지능 특화 산단, 이렇게 해서 480만 평 규모의 미래 산업 삼각지대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화순의 바이오 백신 산업 특구와 여수 순천 광양의 5G 스마트 산업단지, 고흥의 6G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광주 전남이요. 이렇게 네. 점점점이 아니고 면 단위로 구성돼서 지역 광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언론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 대장동 관련한 기사를 보고 계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해명할 시간도 드리고 또 궁금한 걸 몇 가지 풀어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게 성남판 LH 사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남판 LH 사태 칼끝이 우리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해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일 제가 들여다보면서 기사도 많이 보고 관련 자료들도 좀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분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내 집 마련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그 허탈함이 있고요. 또 어딘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이익을 전부 다 일부 소수 대기업이 가져가거나 또 오늘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해서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분노를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구상한 이 민관 복합 개발 형식 의미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목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일부의 화천대유를 비롯한 일부가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된 것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는 좀 이제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정확하게 그냥 쉽게 규정을 하면 토건 세력들과 이제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 게이트가 숨어 있다가 저에게 태클을 당했고 결국은 기도했던 이익의 극히 일부밖에 취득하지 못했고 제가 공공환수로 5,503억 원 이상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토건 세력들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땅을 다 이미 사가지고 LH가 공공개발을 이미 하고 있는데 신영수 전 국회의원 통해서 로비를 해서 공공개발을 포기해서 민영개발을 하도록 확정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선이 되는 바람에 그들은 예측을 못했는데 제가 당선이 된 후에 이 민간 개발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익이 민간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엄청난 토지 수용 보상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민간에 공모를 해가지고 가장 성남시에 이익을 많이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기회를 드렸고요. 그것도 4,500억을 받기로 했는데. 저도 지금 1분 기회를 드렸어요. 너무 적어서 제가 나중에 1,000억 정도 더 환수했습니다. 극히 일부 이익밖에 못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허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길래 화천대유는 대박나고 국민들은 독박 쓰는 구조가 됐냐. 거기에 입주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돈이 더 비싸졌을 텐데 이런 문제로 보면 저는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는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의 개발업자가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이득을 갖는 거. 그걸 방지하겠다고 이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버렸으니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나버렸으니 그에 대한 국민적인 박탈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책 시행 책임자였던 성남시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어떤 확인이 되고 나면 국민들께 사과하시거나 하실 의향 없으신가 제가 여쭤봅니다. 그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개입해서 막지 않았으면 지금 성남시가 획득한 5,503억 원을 포함한 모든 이익이 민간에 기속됐을 텐데 제가 현재 제도에 없는 방식을 동원해서 그나마 5,503억을 네. 저희가 성남 시민들에게 대박을 안겨드린 거예요. 그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여러 번 기자회견도 하셨고 기사도 많이 쏟아져 나와서요. 그건 잘 아는데요. 성공한 정책이라고 문제는 봐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5천억을 성남시가 땡긴 건데 네네. 뒤에서 보면 5천억을 그 일부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있는 사안이라서 저는 뭐 LH 사태를 가지고 일은 이상한 사람들이 저질렀지만 최종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네, 결국은 네, 사과를 대통령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과의 의향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이게 당시 2015년에 그때 당시에 그 계산으로는 사업자들이 1조 5천억 가량을 투자해서 한 1,800억 정도를 남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저희한테 5,500억을 주면 그 후에 아시다시피 2016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이익이 늘어났고 당시에 저희로서는 위험과 손실을 이익을 모두 그쪽이 부담하게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나면 그들이 나고 이익을 보면 그들이 나고 시가 손해나 이익을 불안정하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고정 저희가 수익을 확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 더는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뭐 질문이 아니라 제 주장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산대교는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가는 과정인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하시고 화천대유는 계약상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는 안 되고 화천대유는 되는 거냐, 그리고 일산대교와 대장동은 왜 다르냐,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정책적으로 민간 사업자들과의 공동개발과 관련된 어디까지 이익을 보장하고 갈 거냐, 어디가 공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책 토론을 나중에 한번 해봤습니다.